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금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연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검찰 개혁,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사전 조율 없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주 내놨던 부동산 대책은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 집중된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지적하면서 더 강력한 추가 대책들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최근 정부가 6억 원을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한 데 이어 다양한 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몰린 자본을 금융시장으로 돌려 전체 흐름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을 하는데 좀 전체 흐름을 좀 바꿀까 해요.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주택 공급도 크게 늘릴 거라고 했는데 다만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선 과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방 입장에서 보면 그거 소금물 계속 마시는 거 아니냐, 목마르다고. 계속 수도권 집중이 문제에 대해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 이 대통령은 또 민생 소비 쿠폰에 대해선 소비 유발 효과가 높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소비 진작 더하기, 소득 지원 효과도 있죠. 이 서민들이 너무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먹고 싶은 과일 한 개를 못 사 먹는 그런 사람도 사실 많아요. 다만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선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일단 추가 지급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내란 특검이 어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제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관계자들에 대해 장시간 조사를 벌이며 계엄 선포 전후 상황 규명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12시간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서울고검 청사를 나왔습니다. 안가회동에서 비상계엄 이후에 사후 대책 논의하셨어요? 친목 모임이면 안가에서 하시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김 전 수석은 12.3 비상계엄 이튿날 열린 이른바 안가 모임에 참석했던 법조 4인방 중 한 명입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었습니다.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의를 하려고 모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이들은 연말 모임이라고 해명해왔습니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계엄 전후의 행적을 묻는 한편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에 사후 서명을 했다가 폐기한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추궁했습니다. 법조 4인방 중 첫 출석인 만큼 이상민 전 장관이나 박성재 전 장관 출석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수석과 비슷한 시각 특검에 나왔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한 조사는 자정 너머까지 이어졌습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조사는 오는 토요일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보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검은 체포 방해 혐의 조사는 계속해서 경찰에서 파견된 박창환 총경에게 맡긴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삼부토건 본사와 경영진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 개시 하루 만에 강제 수사에 들어간 건데요.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구의 삼부토건 본사. 승합차에서 내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건물 안으로 향합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서울 본사와 전현직 경영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23년 삼부토건을 인수했던 DYD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의 첫 강제 수사입니다. 삼부토건, DYD 등 회사 6곳, 그다음에 관련 피의자 주거지 7곳 등 총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병행하며 삼부토건 컴퓨터 등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등 자본시장법 위반. 지난 2023년 5월 삼부토건 대표 등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입니다. 당시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인 이종호 씨가 한 단체 대화방에 3부 내일 체크라는 문자를 남겼는데 공교롭게 이틀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영부인 젤렌스카 여사를 만났고 이후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삼부토건 임원진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검은 또 며칠 전 삼부토건 본사를 서울 중구에서 종로구로 옮기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삼부토건부터 강제 수사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가장 먼저 준비했고 국민적 관심사가 가장 큰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상황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또다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미국은 빠른 휴전을 요구했지만 특별한 진전은 없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통화는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즉각적인 휴전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화답은 없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한다는 군사작전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 추진 같은 러시아의 우려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군사 행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는 올해 1월 트럼프 2기 출범 후 6번째입니다. 이번 대화는 미국이 무기 재고 감소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방공미사일과 정밀무기 탄약 등의 제공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 대신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얘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It's a pity but which Europe doesn't have for today, especially when we speak about PAC-3. I mean that missiles for Patriot systems. This is crucial. 젤렌스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휴전 구상을 지지한다며 러시아와 정상급 담판을 요구했지만 푸틴은 여전히 시간을 끄는 상황입니다. I think that in Russia only Putin real decision makers. That's why we need meeting on the level of leaders if we really want peace.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던 트럼프의 공언은 6달째 사실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